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의 주식입니다. 대부분의 주식들이 마찬가지이지만 디즈니의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은 모멘텀을 좀 잃어버린 상태인데요. 이 기업은 어떤지 한번 팔로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디즈니에 대한 분석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디즈니 주가는 159달러였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보수적으로 적정가를 계산했을 때 산출된 적정주가가 106달러라서 고평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순이익률을 보수적인 지표인 16%를 삼았지만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돈을 잘 버는 기업으로 너무 무리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기에 순이익률을 16%와 21%의 중간값인 19%로 잡게 되면은 디즈니의 적정가는 이렇게 130.68달러가 됩니다. 지금 디즈니의 현재 주가가 147.34달러라는 것을 봤을 때 디즈니의 적정 주가는 130.68달러이니 약 13%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요. 여기서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감안하면은 약 25%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DCF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매출액과 과거 디즈니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산출된 프리 캐시플로우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디즈니라는 기업이 애널리스트의 예상을 깨고 더 좋은 매출액과 순이익률 그리고 순이익 대비 프리 캐시플로우의 비율을 보여준다면 적정 주가는 충분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기업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적정 주가를 산출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디즈니는 약 13%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지만 설사 고평가 상태에 들어갔다고 해도 저평가의 기준만 알겠다면은 주가가 떨어져도 천천히 대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까지 충분히 맞춰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단타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대처 방법입니다. 디즈니의 주가를 보면은 과거 최고점 대비해서 약 27%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의 과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실적을 볼 텐데요. 2021년 디즈니 매출액은 약 67빌리언 달러 정도로 과거 팬데믹 이전의 기간이었던 2019년 매출액과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디즈니의 실적은 사실 팬데믹 이전의 기간만큼 회복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다만 그 외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면요. 2021년의 영업이익은 3.4빌리언 달러 그리고 순이익은 1.9빌리언 달러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019년 또는 2018년과 같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예전만과 같은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말인즉슨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산출되기 전에 차감되는 세일즈 앤 마케팅, 인건비, 그리고 감가상각 등에서 비용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 있는 디즈니 테마파크의 경우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제시된 예방사항들이 사라지면서 디즈니는 예전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내부 스태프들의 안전을 위해서 100% 개방하진 않은 상태이고요. 미국 외 국가에서 여전히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로 손소독제와 같은 이런 필요한 사항들이 적용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인 비용으로 잡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사업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높아진 마케팅 비용 그리고 컨텐츠 유치 비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디즈니는 최근 실적 발표 때 지난해 ICC T20 크리켓 월드컵 방영에 있어서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답했는데요. 2011년 비용이 증가하긴 했지만 프로그램의 숫자가 줄어든 탓에 다행히도 비용은 조금 쌤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2022년 11월에도 T20 크리켓 월드컵이 잡혀있는 만큼 이번에도 증가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게다가 IPL인 인디안 프리미어 리그 크리켓은 전 세계 가장 큰 프랜차이즈 크리켓 리그로 올해 74개 게임이 예정되어 있고요. 작년에만 해도 64개 게임이 진행됐었는데 보시다시피 하나의 게임을 방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8.5밀리언 달러로 엄청납니다. 올해 아마존 프라임 또한 IPL의 방영권을 두고 비딩을 할 것이라는 루머도 있고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 또한 비딩에 참가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러한 경쟁사들이 전부 IPL 그리고 T20의 월드컵 방영권을 대상으로
비딩을 한다고 한다면은 늘어나는 비용은 꽤나 클 것입니다. 비용이 문제라면은 디즈니 입장에서는 비딩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방영권을 얻는 데 실패하게 될 경우 인디아의 디즈니 플러스 성장률은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비록 디즈니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의해서 수익성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디즈니라는 브랜드 자산은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그 말인즉슨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 리조트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가격을 올렸고요. 한 명의 고객이 월 평균적으로 기여하는 매출액을 보시면은 2021년 1월 2일 대비 2022년 1월 1일 훌루를 제외하고는 전부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가 이렇게 가격을 올려도 손님을 잃지 않는다는 브랜드 파워가 나중에는 결국은 디즈니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즈니 테마파크의 회복 또한 디즈니의 실적을 궁극적으로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디즈니가 사업 재편성을 하기 전에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생기는 영업이익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3분의 1 이상은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과거 코로나 때문에 디즈니 팀파크에서의 수익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위드 코로나와 함께 디즈니 팀파크에서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회복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더 전파되면 될수록 디즈니의 팀파크에서의 영업이익은 예전과 같이 회복될 것이고, 이것은 디즈니 전체적인 실적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즈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디즈니의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은 대부분의 주가를 대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한 와중에 디즈니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고, 이를 통해서 충분히 증가되는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점점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비록 주가는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만 본다면 약간 고평가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약간 욕심을 내려놓고 충분히 분할 매수만 잘해줘도 장기 투자한다면 좋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의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